인사들이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재민들은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예산안 조기 처리와 현실에 맞는 지원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강원여객이 오는 7월부터 동해 옥계 노선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합니다. 강릉시는 전세버스를 우선 투입하고 부분 공영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검찰이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회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삼척시와 강원대가 도계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도계 캠퍼스 교육관을 시가지에 새로 건립해 강의동으로 활용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최근 정치권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예산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주요 인사들이 오늘 고성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했는데 이재민들은 현실에 맞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민들은 자유한국당 주요 인사와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추경 예산안 처리 지연을 우선 지적했습니다. 여야가 대립하면서 추경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산불 피해 복구도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겁니다. 또 정부의 피해 복구 대책은 중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거의 없다며 성토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이번 피해자분들하고 이재민 분들의 그런 좀 빠른 복구가 아니면 그분들의 안정자금 그리고 지원자금 특히 중소상공인들의 문제가 너무너무 지금 심각합니다. 현재의 법과 제도로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피해 복구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안을 제시해서 정말 추경에 우리가 법과 이런 걸 떠나서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있다면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고요. 그 법이 미진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없다면 새로운 법이 됐든 특별법을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강원도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 복구 지원과 피해 건물 철거비, 피해 살림 벌채 비용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피해 보상 규모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성난 이재민들을 달랬습니다. 그러나 추경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비비를 먼저 집행하면 되는데도 늑장 대응하는 것이라며 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충분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이고 빠른 보상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속한 보상을 위해서 예비비 집행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민들은 산불 피해 처리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걸 경계하면서도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을 정치권에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오는 7월부터 강원여객이 동해와 강릉 옥계를 오가는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합니다. 강릉시는 전세버스를 투입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분 공영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에서 강릉 옥계를 오가는 시내버스입니다. 하지만 이용하는 승객이 적어 빈차로 운행할 때도 많습니다. 빈차로 왔다가 빈차로 갈 때도 많고 승객이 많이 없으니까.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강원여객이 동해시 생활권인 옥계면 남양리와 산계리, 북동리와 금진리 등 노선 4개를 폐지합니다. 시내버스가 안 들어오면은 생활하는 데서 많이 불편하죠. 특히 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요. 어르신들이 나이를 들고 더 들어가시는데 더 힘들어지는 거죠. 강릉시는 오는 7월부터 동해시에서 옥계 현내시장 구간에 대형 임차버스를 운행하고 현내시장에서 각 마을까지는 소형 버스를 임시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내시장에는 버스 환승 정류장을 만들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읍면에도 운행 횟수를 최대한 늘려서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오는 11월부터 옥계면에 부분 공영제를 시범 도입하고 사천면과 연곡면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 연차적으로 부분 공영제를 확대하고 시내버스 노선 개편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강원랜드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채용비리 범행은 공정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자신의 전 비서관인 김모 씨 등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 의원은 채용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채용 과정에 관여한 바도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양양군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우섭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김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지역민들에게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오후 4시 40분쯤 양양군 현남면 국도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대 도계 캠퍼스가 시가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학생들 통학이 불편하고 폐광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삼척시와 강원대가 이 같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도계읍 시가지에 교육관을 새로 건립해 강의동으로 활용합니다. 이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에서 탄광 옛 사택을 철거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사택을 철거한 뒤 복합교육연구관이 신축됩니다. 삼척시가 폐광기금 8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447제곱미터 규모의 복합연구관을 건립합니다. 이 연구관은 강의실 15개실과 교수 연구실 15개실, 편의시설, 휴게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도계 캠퍼스 복합연구교육관은 저희들이 현재 성면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게 끝나면은 착공을 들어가고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복합교육연구관이 완공되면 강원대학교 도계 캠퍼스의 강의동으로 활용됩니다. 강원대학교가 도계 캠퍼스 학과의 이동 수업과 교양 수업, 주민 참여형 수업을 복합교육연구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동 수업, 그리고 주민 참여 수업, 그리고 각종 특강 등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이동 수업은 교육부와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복합교육연구관이 완공되면 도계 캠퍼스 학생들의 불편이 줄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인지 관심입니다. 강원대 도계 캠퍼스에는 현재 18개 학과 2,388명이 재학하고 있고 3개 기숙사 시설에서 2천여 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영진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장애인 교사 채용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실제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23살 손윤아 씨. 2016년 교대에 입학해 올해 임용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손 씨는 고향인 강원도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 고향이 강원도다 보니까 약간 강원도에 대한 부담 그런 거를 느끼지 않다 보니까 집도 강원도고 그래서 강원도를 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손 씨처럼 강원도에 머물겠다는 장애인 교사는 많지 않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도내 초등학교에서 장애인 교사가 채용된 실적은 전무합니다. 채용 실적도 전무하지만 응시 인원도 2017년과 2018년 1명씩에 불과합니다. 초등교사를 준비 중인 또 다른 대학생은 고향인 강원도가 아닌 다른 대도시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원도는 작은 학교가 많아서 업무가 큰 학교에 비해서는 많다고 들어서 가려고 합니다. 장애인 교사를 위한 인프라와 각종 문화시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강원도보다 대도시가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보조인력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지만 올해 지원 대상 장애인 교원은 2명이 전부입니다. 공문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은 선생님들께서 지원하시는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교육대와 사범대를 다니는 장애인은 전국을 따져도 100명가량에 불과합니다. 이들 인원을 늘리는 것과 함께 장애인에 맞는 새로운 교사 채용 제도를 마련하는 등
교육당국의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속초 지역 이재민들이 이번 주부터 임대주택에 입주합니다. 속초시는 오는 15일 이재민 15가구가 구형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오는 20일부터는 임시조립주택이 순차적으로 설치돼 속초시 이재민 73가구에 보금자리가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는 이재민 임시주택에 TV와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과 보관 중인 기부 물품들을 가구별 입주 시기에 맞춰 전달할 계획입니다. 삼척의 한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답안지가 몰래 수정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모 고등학교 3학년 중간고사의 국어와 영어, 서술형 문제의 일부 답안에서 정답을 오답으로 고친 흔적이 채점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학교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도교육청은 CCTV 확인 등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삼척시의 대표 관광시설인 해양 레일바이크와 해상 케이블카 이용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삼척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해상 케이블카 관광객이 11만 9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만 2천여 명보다 26% 줄었습니다. 해양 레일바이크 관광객은 9만 7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 9천여 명보다 16% 감소했습니다. 삼척시는 올해 바람이 심하게 불어 해상 케이블카 운행이 순조롭지 못했고 주 52시간 근무제로 해양 레일바이크 운행 횟수를 일부 줄여 탑승객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 노조와 지역사회에서 개선을 요구했던 카지노 근무 방식과 카지노 폐장 시간이 변경됩니다. 강원랜드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한 4조 4교대 카지노 근무 방식을 다음 달 1일부터 3조 3교대 방식으로 다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이 개선을 요구했던 카지노 폐장 시간도 다음 달 1일부터는 오전 4시에서 오전 6시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산불 피해 기업에 대한 융자와 보증 지원 업무를 마쳤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부터 동해안 산불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전담 해결사를 배치해 융자 7건에 22억 5천만 원, 보증 131건에 218억 7천만 원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담 해결사는 이달 말까지 해당 기업과 상시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복구 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산불로 동해안에선 346개 기업이 1,376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양양군이 내년 6월 강원 도민체육대회 개최 준비에 나섰습니다. 양양군은 지난달 도민체전 추진단을 구성해 주요 경기장 시설을 점검하고 오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홍천군에서 열리는 제54회 도민체전의 시설 관리와 운영 상황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제55회 강원 도민체육대회는 내년 6월 양양에서 육상과 축구 등 25개 종목이 열립니다.